여러분, 굳이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투자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본 분들이라면 이런 대화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너 수익률 몇 퍼 정도야? 너 얼마에 샀어? 평단은 얼만데? 나도 얼른 수익률 땡땡 퍼센트 찍은 다음에 매달 현금 흐름 나오는 파이프라인 같은 거 갖고 싶다. 에휴, 이 그지 같은 회사 얼른 때려칠 수 있도록 따박따박 월세 나오는 부동산 같은 거 세팅해 놓고 싶어. 특히 배당, 월세, 파이프라인, 따박따박 이런 게 엄청 매력적으로 들리죠? 자산을 굳이 안 팔아도 되고 그냥 어딘가 딱 박아두면 일 안 하고도 생활비가 나오는 것처럼 여겨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잠시 다 잊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이 도깨비 방망이는요, 그냥 휘두르기만 하면 금도 은도 뚝딱 나와요.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당장 사기꾼 취급하시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시지 않겠어요? 야, 이 거짓말도 좀 작작해라. 공짜 점심이란 건 없어 임마. 세상에 그런 거 없는 거 몰라? 근데 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따박따박 이 마법의 단어, 어딘가에 그냥 넣어두기만 하면 따박따박 나오는 어떤 수익, 이런 거랑 방금 말씀드린 도깨비 방망이랑 결국 같은 거 아닐까요? 공짜 점심이 없다는 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상식인데 이 따박따박 나오는 수익만큼은 왠지 예외라고 믿고 계시진 않은가요? 이것이 바로 오늘 드려볼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을 공부하시고 명목화폐 시스템에 대해 조금씩 알아나가시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수익이라고 믿고 있는 것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는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5억이래. 개당 5조 원 가자!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키운 소든, 맛있게 구워낸 빵이든 아니면 튼튼한 내 노동력이든 뭐든지 간에 시장에 나가서 시장이 원하는 무언가를 생산하고 제공해야 하죠. 예를 들어 소를 키운다고 해볼게요. 소를 키우면요, 우유도 나오고 송아지도 나옵니다.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는 소라는 자산, 소 키우는 비즈니스. 와, 가만히만 있어도 우유가 나오고 송아지도 나온다고? 이거 정말 개꿀이네. 라고 누군가 한다면 정말 바보 같은 얘기겠죠. 왜냐하면 그 우유, 그 송아지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료를 먹이고 건강관리도 해주고 병이 나면 치료도 해야 하고 추운 겨울도 나야 하고 뭐 이것뿐인가요? 우유가 잘 나오더라도 먹어치우는 사료값이 더 나온다면요? 갑자기 불임증에 걸려서 새끼를 낳을 수 없게 된다면요? 이처럼 소 키우는 비즈니스란 수많은 리스크들을 감당하고 제대로 된 사업을 벌였을 때에만 수익이 나옵니다. 물론 운도 좋아야겠죠. 부동산 월세는요? 부동산을 사두기만 하면 알아서 부가 막 창출되나요? 아닙니다. 세금과 계약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같은 마찰 비용은 물론이고 주변에 비슷한 상품성을 가진 부동산들이 대거 지어지면서 발생하는 공실, 즉 세입자가 안 구해질 리스크, 혹은 개판인 세입자를 만나서 고생할 리스크, 아니면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유지 보수해야 하는 리스크 등등 정말이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리스크들을 뚫고 이겨내야 수익이라는 것이 손에 쥐어지는 거죠. 이런 당연해 보이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너무나도 자명한 상식이 금융, 화폐, 돈의 영역에서는 매우 쉽게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따박따박, 정말 마법의 단어입니다. 나의 자본을 어딘가에 박아두면 화수분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뭔가 창출될 거라는 생각,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건 망상입니다. 지난 사이클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비트코인 맡기면 연 6% 드립니다. 스테이블 코인 넣어두시면 연 10% 보장. 고객님 자산은 그대로고 수익만 따박따박 나옵니다. 이 말들 얼마나 달콤했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넣어놨다가 홀라당 까먹고 원금도 못 찾고 무슨 구조였는지도 모른 채 사라졌는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셀시우스였고 블록파이였고 보이저였고 FTX 거래소, 수많은 랜딩 플랫폼들이 줄줄 터졌던 사건이죠. 심지어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주장했던 곳들도 나중에 보니 다 고위험 파생 상품을 돌리고 있었고요.
최근 2025년 들어 스테이블 코인 같이 낡은 떡밥이 무슨 새로운 것 마냥 집중 조명되고 있는데요. 저는 데자뷰 같은 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난립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어떤 거짓말에 속아 불나방처럼 활활 타오를지 걱정됩니다. 아무튼 문제는 구조적으로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리스크 없이 수익만 누리세요. 그럴 리가 있나요? 리스크는 항상 어디에선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은행 이자는 뭐예요? 그건 무위험 아닌가요? 최근 미국의 여러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특히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스트래티지에서는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이자를 따박따박 준다는 몇몇 상품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커다란 맹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 사과 묘목을 심는 과수원 농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묘목을 잘 키우면 많은 사과로 불어납니다. 아니면 공장에 기계가 있다면 그 기계는 더 많은 무언가를 생산해내겠죠. 근데 화폐는요? 화폐라는 건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사과처럼 땅에 심는다고 자라는 것도 아니고 기계와 같은 자본재로서 다른 상품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자라는 게 대체 어디서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어떻게 가만히 있는 게 불어날 수 있는 걸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장부상 존재하는 디지털 숫자, 그 숫자가 늘어나면서 전체 가치가 희석될 뿐인 거죠. 즉, 이자 지급이라는 것은 그 화폐를 쓰는 모두의 지분에 물타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더 많은 사과가 열린 것처럼, 더 많은 제품이 생산된 것처럼 새로 창출된 게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명목화폐에 붙는 이자라는 건 본질적으로 새로 찍어낸 돈으로 인해 모두의 지분이 희석되면서 이자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의 주머니로 부가 이동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돈의 양이 늘어났고 그중 일부를 예금이자로 먼저 받았기에 생기는 착시인 것이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그 명목화폐를 사용하는 모두의 구매력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자라는 건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지분을 녹여서 옮겨 받는 것 뿐이죠. 모두의 에스프레소에 물을 조금씩 타서 아메리카노가 되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는 양이 불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본래 커피 원액은 늘어나지 않은 거예요. 커피 원액을 늘리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에너지를 투입하고 노동력을 투입해서 커피 농사를 짓고 수확하고 로스팅하고 분쇄해서 에스프레소를 뽑는 것뿐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무위험 수익, 공짜로 만들어지는 수익,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질량보존 법칙이나 연력학 법칙 같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이자율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 개념, 실질적인 구매력 하락, 이런 건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음을 생각하면 이 명목화폐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가짜 수익을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구조, 얼마나 거대한 착시 현상인지 보이시죠? 덧붙여서 배당이라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